자, 이제 1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1번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일종의 이제 접속어와 관련된 건데요. 세 가지 힌트 찾아도 좋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으로 시작하는 기억 아주 좋고요. 자, 두 가지 중에 선택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현실은 타이타닉호라는 배뿐입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배와 그다음에 어떤 일상적인 어떤 경제의 어떤 현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타이타닉호라는 배 자체를 사전적으로 이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있을 때, 그리고 그 속에 판에 박은 일상사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힌트가 하나 뭐냐면, 그 속에도 하나의 일상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 선호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가 나와야 되잖아요.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도 예를 들어 어떤 문제점 이렇게 구체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선원도 엔진에 연료를 넣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온갖 기계를 확실히 관리하지면 안 되고, 모두 각자가, 그러니까 이제 선언을 예로 들어서 하나 구체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봐라, 다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바로 이제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생활하는 모든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다 현실주의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엔진을 멈추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비현실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일상사 자체는 그냥 우리가 계속 현실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런 이제 접속어들 자체도 추후에도 이제 이런 게 스스로 공부하기에 딱 좋은 연습용 이제 인과관계가 보이고요. 이유 제시가 있었어요. 전진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경제, 오늘날 세계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라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우리 세계 모든 것이 그렇게 현실주의로 흐르고 있고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경제학자의 논리도 마찬가지로 경제 시스템 밖에 없어요. 외에는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다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고 이제 여기가 역접이 나왔던 거예요. 자, 일단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합시다. 첫 번째는 여기가 예를 들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뒤에서도 그러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접에 그렇지만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인 결과잖아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합격할 것이다. 좀 이런 거고. 이건 누가 봐도 역접인데. 그러니까 타이타닉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 이외에는 아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합리적일 텐데, 그러나 타이타닉호의 바깥에는 바다도 있고 빙산도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에 재난이 있어서 이게 이제 문제라네. 지금 이 타이타닉호의 비유가 갖는 한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 내용과 반대라는 거죠. 오로지 현실만 존재하고 오로지 타이타닉만 존재하면은 맞겠지만, 그러나 바깥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빙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실에 비춰 보더라도 결국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역접 관계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경제 시스템은 그러나 또 빙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려움에 대비하고 어려움을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단지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또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계획을 세울 때 오늘의 계획 중요하지만 일주일의 계획, 한 달의 계획,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최고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최악의 상황을, 또 때로는 차선의 문제를,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재난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쩌면 이미 빙산에 부딪히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보충 설명이 들어가는 거라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되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방식, 약간 부연에 가까운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모두 맞는 것은 4번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 선언이 있고요. 일상사와 관련된 것 중에 선언도 늘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니은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역접의 관계가 들어가면서 타이타닉호 바깥의 현실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빙산도 있고요. 바다도 있습니다. 위기라는 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딪히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다라는 말에서 말하자면이라고 이제 변화를 준 활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이 되고요. 세 번째는 다시 재진수라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말하다의 활용이라고 했어요. 품사를 물으면 동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뭐 접속 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뒤로 가서도 가사는 어떻다? 말하자면 뭐뭐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거나 설명을 덧붙일 때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이제 내용상으로 이제 접속어 세 가지를 물었던 문제였고요. 자, 12번 고쳐쓰기 문제였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특히 이런 문제일 때 접속어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므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3의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봄에 나타나는 황사. 그런데 이제 이 글에 의해서는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황사의 좋은 점도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동 경로는 지금 별로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좋은 점도 있다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뒤에서의 뭐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준다거나 그러면서도 해양식물에도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건 이제 좋은 점이 됩니다. 그러나 뒤로 가서는 심각한 해를 끼치는 애물단지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등의 그리고도 안 되고요. 인과관계의 그러므로는 더더욱 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만약 고쳐야 된다면 여기서는 누가 보아도 앞뒤 관계, 긍정, 부정의 관계가 아예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또는 뭐 하지만 이런 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건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역접에 그러나가 나와야 되므로 이것은 그러므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삭제하는 기억 방금 했고요. 디귿에서도 덕분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에만 쓰는 말이잖아요. 고마움을 베풀어준 결과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되게 긍정의 의미여야 되는데 재앙의 주범이 됐기 때문에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환경 파괴 때문이다 이랬죠. 이미 우리가 인과적인 세 가지 덕분, 때문, 탓 이렇게 할 때 때문은 둘 다 쓸 수는 있지만 대체로는 부정적으로 많이 쓴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부정적으로만 하다가 지금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건 되니까요. 하지만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렇게 하듯이 그 때문이다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너 때문에 실패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환경 파괴 때문이다라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의미의 부정에는 탓도 있어요. 탓, 뭐뭐한 탓으로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리을에서도 결국은 이제 문장 성분 문제인데요. 황사를 심해지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서술어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황사를이 아니라 황사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주어로 고쳐야만, 주격조사 가로 고쳐야만 성분의 호응이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는 대체로 쉬운 편이었고요. 접속어의 사용이 셋 중 하나라는 거, 원래 있는 것, 아니면 고치는 것, 아니면 제3의, 여기는 제3의 경우인 역접에 그러나가 필요했던 겁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했고요. 특히 덕분이라는 게 베풀어준 은혜나 그리고 도움이라는 긍정의 의미여야 되므로 문맥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자, 13번입니다. 자, 전개 방식 문제 한번 볼까요? 사실 글이 좀 길기는 했지만 그래도 필요한 딱 몇 군데 체크만 하면 되겠죠. 유럽의 18, 19세기에는 하면서 혁신적 지성의 열기로 가득 찬 시대. 그래서 아주 좋았다라는 이야기. 혁신적 지성. 뭐든지 새롭게 바꾸자라고 하는. 우리도 뭐 4.19에 1960년에 있었던 그런 지성, 이런 것도 혁신적 지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긍정에 대한 열망 등이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대한 그런 지식인들의 개혁 정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서 자 이제 숫자가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할 때 이것을 바로 제가 자주 강조하는 통시적인 전개라고 했죠. 우리 같으면 15세기, 16세기, 17세기, 20세기 이렇게 흘러가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것, 그것을 통시적 전개, 흔히 우리는 변천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는데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 이제는 정열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직업적이고 기술적 지성으로 변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되게 안타까움이지만 4.19 때 앞장섰던 그런 순수했던 대학생들이 이제 어느 순간 세월이 흐르면서 기성세대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되면서 그 다음에 현실이 안주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야, 저 사람 옛날에는 젊을 때 안 그랬대. 왜 이런 거 있죠?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처음에 가지고 있던 혁신적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정열을 상실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사회가 성숙해져 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직업적이고 이러한 기술로 지성으로 변모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더욱더 개혁적인, 그래도 더 필요한 것이 지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제 촛불 집회하고 그런 나섰던 분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제 이미 기성세대에 됐던 분들도 반성하면서 야,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됐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지성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자고 마지막이 끝났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었네요. 자, 이 흐름에 맞게 정답 1번에 보면 시대적 변천 양상을 살폈죠.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살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 또한 지성의 역할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체의 흐름들이 잘 드러나 있으므로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와는 역시 모두 관련이 없었고요.